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4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전에 심호흡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사실상 협상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엘리너 프링글이라는 기자가 포춘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JP 모간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중국의 위협에 잠을 자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위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필요한 음식, 물, 그리고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자 피터 자이안의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세 권인가 나와 있는데 미국은 솔직히 세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의 내수만 가지고도 미국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죠. 세계 자유무역 운운 안 해도 미국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나라만 먹고 산다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세계의 분쟁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관심을 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트럼프도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니까 메가 메이크 어게인이죠. 메가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광대한 바다,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긴장을 가중시킬 북미와 남미의 전쟁은 없다고 다이먼은 지적했고, 남아메리카는 뭐 그렇게 걱정할 때가 아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고, 중국은 하루에 11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해야만 하는 나라다. 그들은 매우 복잡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석유가 자기 스스로 나는 게 있습니다만은 산업화를 하면서 이제 석유 없이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소련을 견제한다고 미국이 하고 그 통상을 하면서 WTO 자유무역 체계에 들어오게 해놓고 산업이 크게 발전해서 중국이 크게 발전했습니다만은 중국 자체의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그 많은 인구의 이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는 이제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들 자신의 행동이 모든 이웃들에게 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1인당 GDP는 15,000달러이고 우리는 8만 달러입니다. 한국이 한 3만 4천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무역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죠. 다이먼은 주주들에게 보낸 2023년도 서한에서 미국의 자국 국가 안보를 위한 중국 의존도가 문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썼습니다. 미국은 우리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물질에 대해 어떤 잠재적인 적국에게도 의존할 수 없습니다. 뭐 잠재적인 표현했지만은 이미 그 노출이 돼 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그 예로서 히토류, 오지 및 반도체, 페니실린 및 필수 의약품의 중요한 재료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상대국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 등은 공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과는 멋진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이 다이먼도 중국에 가서 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중국에 진출한 그 JP 모건 지사 사람들하고 회합을 하고
그런 게 있고 중국 공산당 간부를 그렇게 크게 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만날 수도 있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관계를 축소하기 위해 일부 중국은행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의 우크라 전쟁과 같은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이것은 핵 협박의 위협으로 20만 또는 30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침략당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유럽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이다. 우리는 전에 핵 공갈을 당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또한 전 세계에 핵무기를 갖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할 것이고 당신이 원한다면 이웃을 학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학대하고 있죠. 학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미국도 슬슬 그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지금 의제가 나오고 있죠. 싱크탱크 등에서도. 그는 러시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들의 동맹과 경제관계를 재조정하면서 세계가 약간의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될까봐 조금 걱정된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크라이나한테 전쟁을 이긴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조금 걱정된다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 그 다이몬의 말에 무게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사람의 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금융의 황제라는 위치 때문일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 똑딱이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별도의 이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JP 모건 우리가 기업체 분석하다 보면은 한국에도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일부 뭐 많이 재투자는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와주면 우리 주가가 많이 올라갈 텐데 일본으로 가고 있죠. 한국으로는 아닌데 현재 그래도 많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어떤 정권이 생기더라도 기왕이면은 우리 같은 보수 정권이 생기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나라한테 뭔가 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좀 사이드로 그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좀 광의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나는 우리나라를 돕고 싶다. 더 힐에서 또 보도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차기 대통령이 상대방 구성원들을 그들이 내각에 배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실무자들이 정부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의 그 쟁쟁한 인물들이 미국 정치 행정부에 재무통이라든지 관련 여러 그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바란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2006년부터 JP 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 회장을 맡고 있는 다이먼은 꽤 오래됐네요. 2006년이면은 여러 정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감을 높이면서도 우크라이나 보장안을 밀어붙이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이먼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이 키이우와 러시아와의 싸움을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론적으로는 패스가 됐죠. 통과가 됐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아까 앞에 뉴스도 그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서한의 의미가 상당히 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독재와 자유 사이의 독재와 민주주의 싸움에서 방관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홀로 미국이 살 수는 있어도 전 세계에 독재라고 이제 권위주의가 아니고 독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하고는 무관하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입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팍스 아메리카나의 분열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유세계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뭐 팔레스타인 거 가지고 미국 대학생들이 그 이스라엘 반유대 뭐 이런 그 데모들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참 그 미국이 이민 국가가 되고 또 무슬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은 다 이스라엘한테 대해서 다 우호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 먼저 그 무슬림 그 하마스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대학생들은 이스라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뉴스에 나오는 그 어린애들 팔레스타인 애들 죽고 뭐 이런 것만 보는지 몰라도 처음에 이 공격을 했을 때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많이 강간을 당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 애들이 이스라엘 입장은 왜 고려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생 애들이 그 반대 시위하는 애들이 미국의 패닉이라는 그런 거를 또 별도로 인용을 제가 했는데, 미국에서는 제이미 다이먼에게 제롬 파월에 이르기까지 금융계의 주요 목소리가 공공부채 규모가 크다는 점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정권, 진보정권은 무조건 재정을로 해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인기 전술, 포퓰리즘식으로 그렇게 정치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제이미 다이먼은 그 우크라이나를 돕긴 돕고 뭐 다 한다 그래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공공부채 이게 이제 그 너무 크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땐 것 같지만은 이런 거시적인 그런 금융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되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는 이제 가져와서 참고 자료로서 좀 제 식견을 좀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뉴스는 라이그 호그 포춘이라고 거기서 가져왔어요. 어, 계속해서 그런 미중 관계 얘기가 관심사가 되겠는데, 이번에 그 블링컨이 중국에 또 갔죠. 이 옐런 재무장관이 간 다음에 또 갔어요. 국무장관이 안정성과 하영 나산형 중 하나를 선택하라. 중국은 베이징 여행 중 블링컨에게 말한다. 제니퍼 헨슬러와 시몬 메카시가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까? 안정적으로 미중 관계가 아니면 하향 나선형으로 되돌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다이먼은 어,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상대다. 이렇게 이미 벌써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이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표현하면은 맘먹는 수위에서 이렇게 이 협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왕 부장은 다요 위타이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에게 미중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했다고 말한 뒤 이것은 우리 두 나라의 주요 질문이며 우리의 진정성과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수사, 전형적인 외교적 수사로 말들을 하네요. 우리 양측은 국제적인 문제에 맞서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하고
모두를 위한 윈윈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경쟁과 대립을 벌이거나 갈등으로 빠져들거나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갈등과 대립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조치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억제이며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만드는 것이라고 미국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또 마약 대응 협력 증진, 군대 군 통신, 인공지능 위험과 안전에 대한 대화, 사람과 사람 간 교류 촉진에 등에 관한 양국 정상의 약속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자, 이런 거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갈등 대립도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 A는 공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중 윈윈 파트너가 된다를 위하여는 반드시 이 양국 간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국의 내정에 불간섭해야 된다. 한편 미중 관계가 윈윈 파트너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내정 불간섭이라는 것과 위험 제거를 하는 것과는 갈등이죠. 미국이 위험 제거를 하려니까 중국의 내정 간섭까지 해서 과잉 생산에 대해서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날라가서 진짜 내정 간섭이죠. 야, 생산 그만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미국이 한국에 와서 야, 니들 생산 그만해. 그러면은 이제 좌파 정권이 이제 그 반미로 그냥 바로 해가지고 미군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의 얘기일지도 몰라요. 어, 그런 거를 다 얘기하면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슬슬 중국의 얘기를 하죠. 어, 근데 그렇습니다. 왕 부장께서 미중이 윈윈이 되기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인자 입장에서는 윈윈하자 그러는 거고 1인자 입장에서는 윈윈이 아니고 윈로즈가 돼야 맞는 거죠. 미중이 진짜 A 공동 목적에 합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브링컨은 미국 회사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촉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만 중국한테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 제거를 했냐? 그게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사이먼 루이스 기자가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어요. 안토니 브랭켄이라고 여기는 또 얘기하네. 미 국무장관은 목요일 새로운 수리된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련의 논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미국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 이것은 왕 부장하고 회의하기 전에 얘기한 거랍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운영 방식, 중국의 수출 및 제조 능력 등을 놓고 점점 더 갈등을 겪고 있으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무역 정책과 비시장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를 또 제기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지원금 가지고 전기차를 싸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가겠죠.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항상 시장의 원칙에 따라 경제무역 협력에 진행해 왔다. 자, 이제 민주국가도 민영이 알아서 돌아간다기보다도 이 미국도 이제는 뭐 보조금, 반도체 보조금을 왕창 주고 있죠. 중국도 주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경제라는 것은 정치하고 동의어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 인식하자고 그랬는데
정치와 경제는 같이 붙여서 얘기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사설에서 블링컨과 그의 진행자들 사이의 논의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가 있다며 양측은 대체로 서로 지나쳐 얘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블링컨, 북이 북한 도발 중단 압박해달라 비핵화 촉구 이런 제목으로 뜨는 것은 한국 언론이겠죠. 박정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이것만 얘기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블링컨, 시진핑 왕이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중에 북한 도발 중단 압박을 촉구했다. 러 방위산업 돕는 중국 물자 수출에 해결 안 하면 우리가 나선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27일 브링컨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어, 황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 등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북한의 위험한 행동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대남 위협 인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협한다며 중국은 냉전 종식 이래 유럽의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을 지원하면서 유럽과 더 나은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럽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는다고 하지만은 나토에서도 그거 말만 하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태양광 패널,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와 같은 21세기 경제를 주도할 핵심 이익 산업 등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산업 과잉 생산의 세계와 미국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를 했다. 옐런 재무장관과 같은 맥으로서 또 얘기를 한 거죠. 또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또 촉구했다. 그는 홍콩의 자치권 및 민주주의 제도 약화, 신장과 티베트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출국 금지를 당한 미국인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마주 보면서 회담을 하는 왕이 부장하고 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중국의 아파트 것은 다 하는 브링컨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안정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하향 스파이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침몰할 거냐 뺑뺑뺑 돌려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서방과 좋은 관계를 추구한다면 중국은 러시아를 돕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나토가 밝혔다. 연관해서 이제 지원 사격들을 하는 거죠. 브링컨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했는데 요것은 그냥 내용을 그냥 보시는 거로 어, 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유럽 내에서의 무력 충돌을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은 말로는 좋은 관계를 하자고 해놓으면서 5월 푸틴의 중국 방문에 앞서 나토의 경고로 메시지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즈음해가지고 미국인들은 외국 독재자, 테러리스트, 이주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합니다. 알아야 할 세 가지 사항. 우리는 뭐 이렇게 세 가지 사항 나오면은 1, 2, 3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그렇게 뉴스 보도는 안 했네요. 크리스 에버하트가 폭스 뉴스에서 폭스 뉴스가 아주 보수주의 언론이라고 그러죠. 미국은 적대적인 세계 강대국들의 경쟁과 이주를 부추기는 외국의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인해 긴장되고 있는 점점 더 취약해지는 세계 질서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 스파이 보고서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놀랄 것도 없이 야심이 크지만 불안한 중국과 대립적인 러시아가 가장 큰 위협이다. 미국에서는 내전으로 발생한 하이티의 시민 불안을 얘기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불안정성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 얘기는 여기 안 나와요. 이상하게. 중화인민공화국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거다. 미국 사회의 분열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다. 스파이 보고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그걸 PRC라고 얘기하네요. 활동가들의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총선에도 뭔가 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언론 프레이나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FBI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방에 말하는 감시 푸틴, 러시아는 핵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중국이 그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자, 윈은 안 될 것 같죠? 중국하고는 그렇게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뭐 위협 존재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별도로 이런 뉴스가 또 있네요. 북한 서울 위협의 방사포 시험 발사 러시아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쏘는 것을 보여주면서 러시아 보고 야, 우리 그거 저기 우리 거 가져가 또 예,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보도 내용이. 토마스 마레스카 UPI에서 했는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방사포 시스템을 위한 240mm 신형 포탄 시험 발사를 감독했다고 국영 언론이 금요일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품 시위가 될 수도 있는 한국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죄송합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포탄들은 새로 설립된 국방산업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열린 시험 발사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수년 만에 최고치로 유지한 북한의 꾸준한 도발 속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평가된 것입니다. 북한은 어제 핵탄두를 장착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해 이른바 핵 반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과 한국은 이 시스템을 KN-25라고 부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이 무기 개발에 대한 자체 연구를 확장하도록 돕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주 서울에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리고 확실히 이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이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신형 방사포 242mm 포탄을 시험 발사했다고 관영 언론이 금요일 보도했다는 요 사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 이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이게 이 저기 북한을 찾아왔을 때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이 러시아 그 브라디보스톡 어딘가 그 우주기지인가 거기 갔을 때 요거는 무슨 비행기 밑에 하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포탄 장착하고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가 좀 보고 있는 모습이고 이 친구 젊은 애는 그 북한 말을 하는 통역자로 보여집니다. 그때 기억으로. 판문점 회담이 가져온 건 북핵 도발뿐 문 아직도 망상하나 박종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반도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 언급한 문 비판, 김민수 대변인 안전담보는 강력한 한미 동맹이다. 뭔 개똥쑥 같은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좀 꼬집습니다. 차렷 자세로 그 판문점 방명록에 그
기록하는 김정은 옆에서 꼭 꼬북마냥 그 차렷 자세로 기립 자세로 서 있는 보통 같으면은 이렇게 뭐 여기다가 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똘마니 같이 김정은 똘마니 같이 서 있는 이런 것을 좀 비난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읽어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외쳤던 평화시효에 더 이상 속아줄 국민은 없다며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정으로 일관했던 대북 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거부터 어, 반성하길 바란다. 이 잘못된 신념이라는 게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이나 정복 사상이나 친중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 등등이겠죠. 네, 이렇게 연관해서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그 뭐 지리적으로도 한반도를 기둥처럼 덮은 먼지벽, 나사 위성 황사 포착, 나우뉴스 박정희 기자가 했는데 어떻게 이게 북한 동해안을 따라서 황사가 짙게 이렇게 계속 밀려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지만은 고비 사막과 타크라막한 사막에서 발원해 한반도와 일본 남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거대한 먼지 기둥. 그래서 몸에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그 동북산성의 그 이 석탄 굴뚝에서 나오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잠깐 우리의 그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온다 이런 얘기죠. 어, 이것도 침공은 침공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북한도 그렇게 당하는 입장에서 니들도 좀 중국하고 좀 대항을 하든지 이 날씨에 대해서는 뭐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황사 현상에 대해서는 사상 최고치 금값에 웃는 고려아연 재련 과정서 연 9톤 추출 윤현 기자 조선비저 이게 뭔 내용인가 했더니 요즘 금값이 꽤 뜨고 있는데 금 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아연과 나베 원료를 가져와서 재련하는 과정에 불순물이라고 볼 수 있는 금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고려인의 기술로서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럴 거를 기술적으로 고려인한테 잘 설명을 들었는지 기술적으로 잘 설명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재련업체와 강선업체는 계약 시 금속 회수율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금이 몇 프로 있다 그러면은 어, 계약할 때 85%는 회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재련업체가 더 뽑아낸다면 15%는 재련업체가 그냥 공짜로 먹는 거다. 그게 사실은 기술인데 광선업체는 거기서 금을 뽑아낼 방법이 없죠. 자기네들은 채광만 하는 거니까. 근데 니들만 돈 벌면 억울하잖아. 우리 그 광물에서 뽑아내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를 설명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제 이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1분기 아연과 연 가격은 작년 4분기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으나 전쟁도 일어나고 뭐 이러는데 이런 그러면 보통 그 구리값도 뛰고 아연도 뛰고 납 가격도 뛰고 뭐 이런 식인데 전쟁이 그렇게 꾸준히 돼도 이게 가격이 내려가네요. 금과 은 가격이 상승이 이를 상쇄하고 귀금속 출하량이 늘어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얘기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금은계의 수송은 무장 호송 전문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송 시간과 루트는 기업 비밀일 것이다. 라고 그거 알려지면 곤란하겠죠. 요 정도 안보 보안적인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들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또 미국은 토네이도 때문에 또 그 자기 스스로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이 다 좋은 것만 준 건 아니다. 허구한 날 토네이도 와가지고 이렇게 이 폐화시키는 이런 게 있죠. 여기 뭐 주택 120채 파손 피해했고 포타와 타미 카운티는 재난 상태를 선포했다. 자, 멀리서 토네이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가 찍힌 모양입니다. 자관이 이 토네이도라는 게 무섭네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같진 않습니다만은 가정의 달 외식 한 끼 고민 김밥, 김밥, 치킨, 피자, 버거 줄줄이 인상. 김상희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재료비와 인건비 등 재반 비용 상승에 따라 인상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뭐 냉면 가격 뭐 얘기해서 쭉그 취재한 거를 얘기했는데 최대 1년 전보다 7% 이상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삼겹살이 내렸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내린 것 같은데 어쨌든 내렸답니다. 그 식당 말고 저기에서 내렸나? 이 편의점이나 뭐 아니 그 저 마트 같은 데서 외식 업체들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 재반 비용 상승에 따라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가격을 안 올리는 방법 그런 어떤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그 식당에 이제 서빙하는 아줌마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없다며요. 그 조선족 아줌마들 많이 쓰는데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힘든 일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알고서 그 이 배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 조선족 아줌씨들이 툭 하면 안 나오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친구들하고 잘 가는 그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먹는데, 뭐, 아주 고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데, 그 서빙하는 그 조선족 아줌마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디어 내보냈구나. 그 인건비 이런 거 오르고 그러면은 내보내. 그리고 누구 하느냐?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니까, 그 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가족들이 서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만큼 물가가 중요한 건데 윤 대통령이 물가 민생 안정 최우선 범정부 물가 안정책의 가동 추처 SBS 2023년도 10월 31일자 검색을 해봤고요. 윤 대통령 물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 체감하는 가장 기본 척도. 그러면은 총선에 진 것도 이거에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건 청년일보에서 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을 두고 그것이 모두 내치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언론들이 있다. 물가는 환율과 수입 가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 기업체에 보면 그런데 농수산물 도 그런 게 많죠. 대부분 우리 식량도 거의 다 수입을 하죠. 그리고 환율 우리가 지금 저기 앵화도 약세고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윤 대통령이 정치를 개판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간다. 이따시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엘리트들이 해야 될 얘기냐.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뭐 그 물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건 신이지 뭐. 그건 신이에요. 마음대로 그 대권 잡았다고 물가를 내릴 수 있으면은 그건 신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지. 이런 식으로 그 내치를 잘못해가지고 뭐하고 자빠졌냐는 식으로 언론이 비판을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도 물가가 안정인데 한국은행은 그러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부터 따져 들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도 있고
산업안전통상산업법인가 그런 관련된 데도 있고 뭐 연구는 안 된 데가 물론 다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민간 기업 경영 뭐 이런 것 쪽에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희비 일비 뭐 하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그 쉬운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쭉 그동안에 인플레이션만 경험을 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는 올랐다 하더라도 이 산업은 그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이제 그 덩달아서 나중에 그 산업이 디플레이션 되면은 이제 소득도 좀 상대적으로 줄고 또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또 소득이 그만큼 물가 오른 만큼 올라간다고 보기도 어려울 거고 우리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그 물가가 내려가는 것 맛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저도 쭉 인플레만 되는 세상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부동산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래서 물가가 내려간다. 그 이제 디프레이션 물가 안정이라는 게 조금씩 오른다는 의미지 내려간다는 아닌데 물가가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세상 이거 우리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허리를 졸라매고 이 니북말로 고난의 행군을 우리가 할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골치 아픈 드론 벌떼 공격 2,000원 레이저 무기가 잡는다. 박성호 기자 조선비죠. 현재 그 산업용 무슨 이런 유흥용 뭐 이런 거 들어오는 2,000원짜리 레이저로 쏴가지고 이제 무력화시키는데 요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쓰이면은 지금 그 각군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무기 출력은 현재 수십 킬로와트인데 주로 무인기 드론 격추에 쓰이는데 500킬로와트급 레이저 무기는 대형 항공기나 미사일 탱크 등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는 뭐 그 총알, 미사일 뭐 이런 것보다도 미래 그 SF 정쟁은 그 미래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레이저로 하면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간이 맞으면은 그냥 그 뼈다귀도 안 남고 그냥 바로 그냥 증발해 버리는 그런 거로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미래 전쟁은 아주 무서운 미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거는 뭐 이제 그 한화에서 그 이 드론 이런 거 쏴가지고 실제 요거는 이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한화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